웰컴백 수능 영어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밀리쌤의 수영모 6월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유형별 특강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에 같이 공부하게 될 유형은 문맥 파악하기로 순서 파악하기를 먼저 학습하고 그 다음에 문장 삽입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파악하기는 일단 주어진 문장을 통해서 소재와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A번부터 C번까지 여러분들이 대각선으로 이렇게 눈으로 훑으면서 문맥을 파악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단서를 반드시 찾아내야만 합니다. 대표적인 단서는 역접, 대명사, 그리고 최근에 자주 나오는 서치와 관사 어와 더의 상관관계성을 여러분들이 찾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문맥 파악하기랑 관련돼서 선생님 유튜브 채널에서 특강을 정말 많이 얘기했었는데 그때마다 항상 강조했었던 것은 뭐다? 문맥 파악하기 문제는 반드시 단서가 있다. 단서 없이 무조건 이런 순서야 또는 단서 없이 이 문장은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야 돼 라고 했을 때 모두가 맞아 일리가 있지 라는 것이 아니라면 만약에 단서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문제를 냈다면 그거는 논란의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자 이것 봐 얘 때문에 이게 답이야 라고 할 만한 단서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차피 순서를 마구잡이로 섞어놓기 때문에 이왕이면 역접 같은 경우에는 앞과 뒤가 모두 유추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역접이 있다면 역접이 있는 문장을 먼저 읽고 역접이 없다면 적어도 지시대명사나 서치는 그 앞 상황이 유추가 가능하므로 그 부분을 먼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는 문맥 파악하기의 핵심은 글을 읽으면서 글의 전개와 흐름을 예상하면서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겠습니다. 단서만 찾으면 뭐해? 이 단서를 활용할 줄을 알아야지. 맞죠? 자, 그러면 작년 모의고사 학년별 문제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보게 될 문제는 바로 2018년도 고등학교 1학년에 있었던 35번 순서 문제 되겠습니다. 사실 1학년 거 치고는 난이도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었어. 왜냐면 소재가 어려웠거든요. 가장 처음에 뭐가 나왔냐면 interpersonal, 한마디로 대인관계에 있어서의 메시지는 이제 주어야. 주어부터 소재가 조금 어렵다. 맞죠? 그리고 나서 동사를 봤더니 combine 나왔어. A와 B를 결합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과 무엇을 결합한다라는 거야? 그렇죠. 첫 번째 content, 내용 차원과 그 다음 두 번째 relationship, 관계 차원의 어떤 내용을 결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내가 해석은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조금 쉽게 얘기를 해볼까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대화를 나누고 있어. 그 대화 속에서의 어떤 메시지가 단순히 겉으로 보여지는 메시지가 있고 둘 사이에서의 관계성을 나타내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얘가 이해가 안 가도 괜찮아. 바로 뒤에 뭐가 있냐면 there is가 나왔거든. 즉이란 뜻이죠. 부연 설명되는 겁니다. 이 메시지는 refer to, 첫 번째 뭐를 나타내고 있냐면 현실 세계를 나타내고 있어. 이 현실 세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둘 사이에서의 관계성이 아니라 그 외적인 실제의 현실을 나타내는 또는 실제의 메시지 아니면 직접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거고요. 동시에 또 뭐를 담고 있냐면 이 메시지가 refer to, 당연히 relationship이 나와줘야 될 겁니다. 그 둘 사이에서의 관계성을 나타내기도 한다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냐면 A번부터 C번까지 여러분들의 시험을 봤을 때 컴사를 들고 시험을 볼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컴사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눕혀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쭉 한번 대각선으로 훑어보는 거죠. 가장 먼저 뭐가 있는지, 역접이 있는지, 역접이 보여 안 보여? 역접? 안 보이죠. 자, 그리고 뭐 서치라든지 아니면 대명사라든지 자, 여러분들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입니다. 이럴 때는 그냥 A번부터 편하게 하나씩 읽어가면서 그 속에서 우리가 미처 눈으로 보지 못했던 단서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겠다. 자, A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당신은 appreciate, 감사하다 아니죠? 여기서 이해하다라고 해석해야 되죠? 당신은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아까 찾지 못했던 단서 this를 찾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장만 꼴랑 딱 읽었을 때 이 this가 가리킨 게 뭔지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럼 이거는 단서를 찾았다 해서 this를 찾아야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아시겠죠? 문맥 문제는 내용을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풀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얘를 이해하기 위해 뒤를 조금 더 보도록 할 거야. 당신은 이걸 명확하게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만일 뭐 한다면 당신이 visualize, 상상해 본다면 그 똑같은 명령이 만들어진다고 누구에서 누구로 수습사원에 의해서 누구한테 관리자한테 만들어진다라고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더 잘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선생님이 지금 해석을 하면서 여러분들 단서를 찾았어야 해. 어디서 찾았죠? 그렇죠. The same command를 찾았어야 했어. 이거 정확하게 해석하면 뭐라고 해석해야 돼? 그 똑같은 명령이야. 그러면 A번 앞의 상황이 유추가 가능합니다. 이 앞에 무슨 내용 나와야 돼? 어떤 명령이 나왔어야 해. 근데 우리 주어진 문장 속에서 누가 뭔가를 명령했다라는 말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안 나왔죠. 더불어서 뒤에서 힌트가 또 뭐가 나오냐면 the trainee, the supervisor가 나왔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일단 A로 시작하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A로 시작하는 1번을 선생님이 탈락을 시킬 겁니다. 그 다음 B번 한번 보도록 할게. 그것을 또한 contains, 담고 있습니다. 따다단. 또한 담고 있습니다. 이것을 담고 있습니다. 했으면 여러분들 이거 앞상황 유추가 가능해야 하네. 앞상황 유추가 가능하죠. 이 앞에는 그거는 뭔가를 담고 있다, 가지고 있다 등등등의 내용이 나왔을 것이고 그거 말고 이것도 갖고 있어요 라는 비번이 연결이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니까 relationship 메시지 어디서 많이 봤어. 주어진 문장에서 컨텐츠와 relationship 두 가지를 담고 있다라고 두 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해줬거든. 근데 relationship이 분명히 위에서 뒤에 언급이 됐었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더불어서 B번의 뒷부분을 보시면 supervisor하고 the trainee가 또 언급이 됐어. C번 조금만 더 보도록 하자. C번에 예를 들어서가 나오는데 따다다 뭐가 보여? A supervisor, a trainee가 보이죠? 어가 먼저 나와야 돼. 더가 먼저 나와야 돼. 어가 먼저 나와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일단은 뭘로 시작을 해야 된다? C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답은 4번과 5번으로 추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C번 다음에 A가 나온다 또는 C번 다음에 B가 나온다를 찾아야 되는데 C번 보시면 이 간단한 메시지는 가진다. 뭐를 가진다? 컨텐트 메시지를 가진다. 역시나 주어진 문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나니까 B번을 읽으면서 우리가 유추했었던 포인트가 바로 나왔다 이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5번이 된다. 단서를 찾는 게 중요하지만 그거를 활용할 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작년 고등학교 2학년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어진 문장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당신의 이야기는 뭐다? 당신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맞죠? 그러니까 당신이 살아온 뭐 배경이라든지 당신이 일상적으로 겪어왔다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스토리가 여러분들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역접이 나왔죠. 그러면 아직 주제는 나오지 않았어. 근데 문제는 이 부분에 있어서 tricky part,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보여주는 거죠. 당신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보여주는데 단 뭐하지 않고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고서 당신이 얼마나 특별한지를 보여주는 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효과적인 퍼스널 브랜딩, 어떻게 보면 자기 PR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퍼스널 브랜딩은 뭐가 아니다. 같은 얘기죠. 항상 당신 스스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렇게 효과적이라고 보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정확한 주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하기로 했지? 그렇죠. A번부터 C번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대각선으로 훑어가면서 일단 역접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자, 중간에 벗이 보입니다만 이 벗은 바로 앞에 있는 문장과의 상관관계성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A번 앞에 어떤 내용이었다라고 유추하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 한마디로 역접은 없지만 뭐가 보여? By doing so. 그렇게 함으로써가 보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빨리 so에 해당되는 거 찾을게요. 찾을 수 있어? 당연히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찾을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서 멈추면 안 돼. 이건 정확한 단서가 아니야. 조금만 더 가셔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뭘 어떻게 하라는 메시지가 앞에 있을 거고 그렇게 함으로써 촉진 또는 추켜 세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승리 또는 성취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추켜 세울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단서가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그들에 해당되는 이 어떤 복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여기에 나왔었다 안 나왔었다?
안 나왔었다. 그렇다면 A로 시작하는 1번을 우리가 제껴낼 수 있다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B번을 보도록 할게요. 비록 모든 사람들이 would like to 뭐뭐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생각하고 싶어 해요.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신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가족들이 아주 열렬히 기다린다고 어디 옆에서 컴퓨터 옆에서 기다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뒤에 뭐가 나왔죠? 분사 구문이 나왔으니까 hoping to hear 뭔가를 듣기를 바라면서 컴퓨터에 앉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걸 좋아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를 듣고 싶어 해요? 너가 뭘 하고 있는지 어떤 새로운 뉴스를 막 듣고 싶어 해. 그러면서 컴퓨터 옆에 앉아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즉 일단은 A에서 우리가 찾으려고 했었던 복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언급이 되기는 했습니다. 맞죠? 자, 하지만 이 B번이 정확하게 주어진 문장 다음으로 시작한다. 라고 아직 우리가 섣불리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명확한 단서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C번을 봤을 때 actually가 나오고 they are hoping이 나왔어.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렇죠. 여기에 있었던 they are not hoping. 그러니까 이 hoping을 가지고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 희망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들은 이렇게 희망합니다. 라는 내용이 나와야 돼. 한마디로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거꾸로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네가 컴퓨터 옆에 앉아있겠지? 나에 대한 뉴스를 듣기를 바라면서 컴퓨터에 앉아있겠지? 라고 그들은 희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컴퓨터에 앉아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SNS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어디 가가지고 사진을 찍었다? 올리면서 막 생각하는 거지. 이거 올리자마자 친구들이 엄청나게 하트 날려주겠지, 좋아요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런 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내용은 이해가 됐어. 우리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바로 호핑과 또 호핑을 가지고서 그 사이에는 actually를 가지고서 일단 무엇과 무엇이 서로 붙어 있어야 돼? 그렇죠. B번하고 C번이 붙어 있어야 하는데 붙어 있는 문제가 몇 번? 3번밖에 없으므로 우리는 3번으로 골라야 할 것이며 앞서서 예측했었던 그 day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전부 다 friends and family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작년에 있었던 고등학교 3학년 문제 37번 문맥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주어진 문장에서 정확한 소재와 내용을 파악할 겁니다. 여기서 또 프로모트가 나오긴 했는데 여기선 프로모트를 보아하니 한 국가의 매력적인 이미지를 뭐 한다라는 거야. 그렇죠. 홍보하는 것은 not new. 그렇게 새로운 사실은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가 않죠. 그러나가 나왔어. 그러니까 앞에 거 버리고 뒤에만 생각하자. The conditions. 무엇에 대한 환경? 소프트 파워를 창출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에 대한 환경들이가 이제 주어예요. 소프트 파워를 안다면 내용을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울 것 같지. 참고적으로 소프트 파워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정보과학이라든지 문화, 예술 이런 거에서 오는 영향력을 소프트 파워라고도 합니다. 흔하게 요즘 K-팝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소프트 파워 같은 경우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강제적으로 행하는 어떤 힘이 아니야. 그래서 단순히 어떤 설득이나 아니면 매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따르게끔 만들어주는 것을 이제 소프트 파워라고 합니다. 소재가 어려웠죠. 그래서 이런 소프트 파워를 창출하고자 노력하는 이런 환경들이 어쨌든 이런 환경들이 have changed, 바뀌어 왔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극적으로 바뀌어 왔다라는 거죠. For one thing. 그것에 대한 하나의 예시는 또 뭐가 되냐면 전 세계에서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국가들이 지금 뭐라는 거야? 민주국가를 가지고 있다. 이거는 뭘 얘기냐면 여러분들 민주국가라는 것은 우리가 전쟁을 해서 얻어낸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민주국가가 살기가 좋아가지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다거나 주요한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제 생각을 바꾸면서 정책을 바꾸면서 이제 형성이 되는 것들이 민주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소프트 파워의 하나의 예시로서 민주국가를 들어줬어. 그럼 여러분들 잘 봐. 민주국가에 대한 예시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부연 설명 필요할까 안 할까? 당연히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 이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겠구나를 유추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으로 A번부터 C번까지 어떻게 하기로 했었지? 요렇게 대각선으로 훑으면서 첫 번째 역접이 있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역접이 있다 없다? 역접이 없다. 자, 두 번째 앞의 상황이라도 유추가 가능한 지시대명사나 서치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는 일단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디에 있죠? B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B번을 먼저 읽을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그러한 상황에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그러한 상황에서만 가지고서 그럼 빨리 circumstances라는 단어를 찾아야겠다라고 해서는 안 돼. 알겠죠? 그러한 상황과 연결이 되는 앞과 뒤의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해석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고 나서 처음 온 단어가 뭐야? 그렇죠. 외교예요. 근데 이 외교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냐면 대중의 의견을 목표로 하고 있는 외교가 어떻게 되고 있다? 뭐만큼 중요해지고 있어. 어디에? 결과에. as가 나왔죠? 뭐만큼 중요하냐면 지도자들 사이에서 전통적인 classified는 분류한 또는 비밀의 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외교 하면은 전통적으로 만들어졌었던 어떤 비밀 외교 소통이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것만큼이나 이제 뭐가 중요해진다라는 거야? 대중의 의견도 지금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자, 대중의 의견을 목표로 하고 있는 외교가 중요해지는 상황, 그 환경을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민주국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맞죠? 근데 아직은 찍으면 안 돼. 계속해서 글을 보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 거야. 참고로 이거 문제 되게 많이 틀렸었어.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보는 여기서 갑자기 앞에서 언급이 안 됐었던 두 번째 소재가 나왔습니다. 정보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의 인구들 중 상당히 많은 부분이 뭐 할 수 있게끔 됐죠? 그 힘에 접근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정보화 시대를 또다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민주국가 얘기에서 정보화 시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째 내용이 쉽지 않을 것 같아. 자, 이런 상태에서 어차피 A와 C 둘 다 딱 눈으로 보기에 어떤 단서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냥 순서상으로 A로 가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선생님이 진짜 푸는 순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A번 맨 처음에 갔을 때 뭐가 보이냐면 기술적인 진보가 보여. 기술적인 발전과 정보는 하나로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거를 정보화 사회라고 예측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따르는 것과 같은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건 결국에는 뭐야? 인터넷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잖아. 그거를 연결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럼 A번 계속해서 갈게요. 이러한 발전은 뭐를 이끌었냐면 극적인 감소를 이끌었는데 바로 비용 면에서 줄여줬다라는 거죠. 근데 그 비용이 뭐다? 정보를 처리하고 정보를 전송하는 비용을 엄청나게 감소시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읽고 나니까 B번 뒤에 있는 상황과 연결이 되고 있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되었다? 정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내용이 이해가 됐으므로 C번으로 연결해서 갈 겁니다. 자, C번을 읽었을 때 여기서는 when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죠. 사람들이 갑자기 overwhelmed라는 단어가 나왔어. 무슨 뜻이야? 압도당하다죠. 뭐에 압도를 당하냐면 그들 앞에 놓여진 엄청난 양의 정보에 압도당했을 때 그들은 have difficulty 동사 ing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죠. 그러니까 무엇에 집중해야 될지 아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가 나왔어. 사실 이 문제 정말 싫거든? 내용이 지금 뭐야? 지금 앞에서 분명히 소프트 파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예시로 이제 민주국가 얘기를 했다? 근데 갑자기 정보에다가 기술의 발전 얘기가 나왔는데 마무리는 뭘로 끝나? 정보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뭐에 집중해야 될지 모르겠다로 끝나는 거야. 글의 흐름이나 주제나 이런 것이 굉장히 뭔가 깔끔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문제도 풀 수가 있어야 됐었던 거잖아. 그래서 가장 핵심은 뭐였었다? 주어진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소재를 파악했어야 했었고 A번부터 C번까지 우리가 이끌어감에 있어서 단서는 서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고맙게도 주어진 문장과 연결성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내용상으로 봤을 때 민주국가에서 정보화로 넘어오면서 그것과의 연결성이 첫 번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고 그런 비용을 줄여줬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인하여 정보가 엄청나게 많아졌고 그래서 그 엄청난 양의 사람들이 압도가 됐다라는 연결성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고르셔야 돼요.
1번과 2번, 즉 A번과 C번을 연결했어야 됐었고 마지막에 B번의 자리를 골랐어야 했는데 여기에서의 포인트가 바로 그러한 환경을 통하여 민주국가와 외교 문제를 여러분들이 연결할 수 있어야 됐고 퍼블릭도 굉장히 중요한 단서 중에 하나라고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37번은 2번으로 정답 체크한 상태에서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다음은 우리가 문장 삽입하기를 알아볼 겁니다. 일단은 문장 삽입하기 문제도 두 문제가 나오는데 얘도 결국에는 문맥 파악하기 문제니까 방금 전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순서와도 그렇게 다르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점은 주어진 문장을 조금 더 꼼꼼히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먼저 주어진 문장 자체에 단서가 있는지를 반드시 봐야 합니다. 우리가 순서에서는 그렇게 단서를 찾기보다는 주어진 문장에서는 소재 정도만 파악을 했었고 방금 전 문제처럼 뒤의 내용 정도는 유추를 할 수가 있을 거야. 근데 이 문장 삽입하기는 주어진 문장 자체에서 단서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역접이 있다면 그 앞과 뒤의 상황이 모두 유추가 가능하죠. 대명사나 서치가 있다면 그 앞 상황을 여러분들이 유추하면서 1번부터 5번까지 글을 읽어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어진 문장에 단서가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죠. 단서가 없는 문맥 문제는 선생님이 절대 없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주어진 문장 속에 단서가 없다면 당연히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 1번부터 5번까지의 문장 속에 분명히 단서가 있겠죠. 참고적으로 이 단서라는 것은 여러분들 1번부터 5번까지 그 숫자 바로 옆에, 그러니까 문장의 첫머리 쪽에 단서가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작년 모의고사 학년별 문제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2018년 고등학교 1학년 3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세상에나 역접이 나왔어. 역접이 나왔다는 걸 뭘 의미한다? 이 문장만 제대로 해석해서 이 앞과 이 뒤의 상황을 우리가 유추를 한다면 답을 고를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 여기서 주어가 일단 도서관이 나왔고요. 도서관은 반드시 해야 한다면 하나의 단서가 더 나왔습니다. 여전히야 얘가 중요한 이유는 조금만 더 해석하고 알려드릴게요. 도서관은 여전히 반드시 공부나 독서를 위해서 조용함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라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앞 상황은 어떤 게 나왔어야 됐을 것 같아? 도서관이 당연히 조용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러지 못한 어떤 상황이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래도 조용함을 제공해 주려고 도서관은 노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은 우리 학생들이 여전히 조용한 학습의 환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가 나왔어. 그러면 이 뒤의 상황도 내용이 유추가 가능합니다. 이 앞 상황은 조용하지 못한 상황, 이 뒤의 상황은 조용한 것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 이유나 환경 등등에 대한 내용이 나와줘야 되겠죠. 자,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커스틱은 소리죠. 그러니까 소리에 대한 염려. 학교 도서관에서 소리에 대한 염려들은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복잡합니다. 뭐였을 때보다 과거에 그렇게 했을 때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라는 내용이죠. 이거를 가지고서는 역접이 연결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1번은 탈락한 상태에서 오늘날의 중요한 이유가 나와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만 해도, 그러니까 그 몇 년 전의 상황은 전자장비들이 도서관 환경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기 이전의 몇 년 전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오직 뭐만 다루면 됐었어? 그렇죠.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소음이나 소리를 처리하기만 하면 됐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내니까 저기요 조용히 해주세요 정도만 하면 됐었어. 그러면 여기 2번에도 이 문장이 들어갈 수 없겠죠. 지금 계속해서 과거와 현재에 대한 비교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컴퓨터나 이러이러한 전자장비의 넓은 사용에 의하여 기계의 소음이 더해지게 됐습니다라는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이 답일 수 있죠. 왜? 도서관에서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왔어. 그러나 그럼에도 조용함을 제공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3번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을 건너뛴 상태에서 뒤를 봤더니 사람들의 소음 또한 증가하고 있다가 나왔어. 뭐 때문에? 요즘 학교를 보면은 옛날과는 수업 방식이 달라졌죠. 그룹 활동이라든지 아니면 선생님들의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학습의 그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라면 역시나 이것도 소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2번하고 3번이 연결돼야 되니까 이 역접을 3번에 넣으면 안 될 거야. 그리고 나서 4번 대 so라는 연결이 있어요. 이 연결성이 3번에 대한 연결성인지 아니면 주어진 문장에 대한 연결성인지를 봐야 하는데 주어 자체가 현대학교 도서관이 나왔고 현대학교 도서관은 더 이상 조용한 공간이 아닙니다. 예전에 한때 그랬던 것처럼이 나왔어. 그럼 이것도 소음이 발생하는 상황이 나왔습니다. 뭐 뒤에는 읽을 필요도 없이 답이 5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5번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됐었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다음으로는 고등학교 2학년 문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가 thinking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의 행동에 있어서 그 행동을 하는 원인을 어디에서 찾는 것, 내적인 원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가 나왔어. 주어진 문장. 얘가 중간에 있는 내용인데 확실히 1학년 거보다는 소재가 조금 어려워 보이죠. 무슨 내용이지? 하기 전에 부연 설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격한 선생님, 어떤 행동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엄격한 선생님은 우리가 뭐라고 생각한다? 저 선생님은 완고한 사람이야 라고 내적인 그 이유를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또 다른 예시는 devoted, 그러니까 헌신적인 부모님이 있어요. 행동을 했을 때 막 하나하나 이렇게 챙겨주고 하는 이런 헌신적으로 해주시는 부모님으로 봤을 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러한 부모님은 그들의 아이들을 사랑하는 그런 내적인 이유, 내적인 기질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쉽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해가 잘 안 가? 일단은 우리가 주어진 문장을 봤을 때 단서가 일단 있어 없어? 단서가 없다.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었지? 1번부터 5번까지 우리가 바로 뒤에서 단서를 찾아야 됩니다. 역접 단서 찾았고요. 이러한 상황적 요소들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면에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답은 1번, 4번, 5번인데 참고적으로 이러한 상황적 요소들은 여기서 나오질 않았어. 일단은 정확하게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당신은 아마도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prefer, 선호하는지, 뭐를 선호한대요? 내적인 기질을 우선시한다라는 거죠. over, 무엇보다, 외적인 상황보다 내적인 기질을 우선시하는 것을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제 글의 소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만 더 봐야 되겠죠. 뭐 했을 때 사람들의 행동을 설명하고자 하는 그 원인을 찾을 때 위에서 얘기했던 거잖아. 내적인 것을 사람들이 더 선호한다라는 겁니다. 외적인 상황보다는. 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궁금증에 대한 하나의 가능성이 있는 대답은 바로 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를 선호하는 이유는 A가 간단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A가 쉽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1번 뒤에 대조적으로가 나왔어. 뭐는 상황적인 설명은 훨씬 더 복잡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한 것과 복잡한 것 사이에서 대조적으로가 들어갈 수가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건 이 주어진 문장은 내적인 기질일까? 상황적 설명일까? 그렇죠. 내적인 이유가 이미 나왔었어.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 1번이 답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 우리가 단서를 찾아갔던 거를 잘 기억을 한다면 4번 뒤에 situational이 나왔었어. 한마디로 1번부터 4번까지는 계속해서 B에 대한 설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주어진 문장이 1, 2, 3, 4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5번 뒤에 반면에가 나왔어.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 B에 대한 반면에니까 이번에는 A에 대한 기질적 특성에 대한 내용이 나왔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6번이 만에 하나 있었다면 답은 1번과 6번으로 나뉘었겠지만 지금 답은 6번까지 없죠. 이 5번까지가 situational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답을 몇 번으로 추릴 수 있다? 1번으로 추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 문장 삽입하기 방법론을 아는 학생들은 이렇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나서 대망의 2018년 고등학교 3학년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기출문제를 미리 풀어본 학생들은 쉽지 않은 문제다 라고 보여질 겁니다. 왜냐면 읽어야 될 게 엄청나게 많았거든. 사실상 얘는 거의 다 읽었어야 했었는데 그 와중에 선생님 몇 가지를 좀 찝어주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어진 문장에서 단서가 있는지 확인하면서 일단 정확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소를 찾았어야 됐어. 그러니까 clinical cases가 임상 사례들이죠. 자, 임상 사례들이 또한 있습니다야. 그럼 이 앞에는 어떤 사례가 있어야 되고 그것 말고 또 임상적인 어떤 사례들이 있어요. 라는 포인트라고 더불어서 더 중요한 단서가 뒤에 있어요. 자, 여기 봐봐. The flip side of this coin. 코인을 뒤집었다라는 얘기죠. 그 반대쪽이란 얘기인데 여기서 진짜 동전 얘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반대의 상황을 나타내는 역접에서 표현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거 뭐라고 생각해야 돼? 이 지문에는 분명히 A와 B로 또 나뉘게 될 것이고 A에서 B로 전환이 되는 그 포인트에 얘를 집어넣어야겠다. 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람들은 can tell lies, 거짓말을 할 수 있습니다. 얼굴을 가지고서. 비록 몇몇 사람들은 특별히 훈련을 받곤 합니다. 뭐 하도록? detect가 감지하다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얼굴 표정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거짓말을 감지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있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뭐 범죄라든지 수사라든지 이런 쪽 사람들은 이런 거를 훈련을 받긴 하겠죠. 자, 그렇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제외한 일반적인 사람들을 종종 잘못 이끌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잘못된 또는 조작된 얼굴의 어떤 감정들을 그냥 바로 믿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One reason.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이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By this. 이것을 가지고 내가 의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몇 개, 두 개의 신경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신경계가 바로 manipulate, 우리의 얼굴 근육을 조정할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신경체계를 가지고 있다고요. 자, 일단은 여기에서 역접이 이루어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의 신경계는 이 나왔어. 이 하나의 신경계는 자발적인 조정 아래 있고 또 다른 신경계는이 되겠죠. 또 다른 신경계는 어떻게 작동을 하게 된다? 비자발적인 조종에 의하여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1번 문장 같은 경우에도 앞서서 얘기했었던 두 개의 다른 신경체계에 대해서 하나, 두 개를 모두 언급했기 때문에 어떤 양면성 중 하나를 나타내는 역접이 2번에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뒤에를 가보도록 할게요. 뭐가 있다? cases가 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주어진 문장을 봤을 때 또한 임상적 사례들이 있습니다를 보자마자 이 앞에는 어떤 사례들이 있습니다가 나올 거다라고 유추를 분명히 했었어. 맞죠? 그러니까 1, 2번이 답이 아닌 게 더욱더 명확해지는 포인트. 그리고 이 사례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신경계에 손상을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신경계가 자율적인 표현을 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자율적인 거, 우리가 분명히 자율적인 것과 비자율적인 것 두 가지를 구별해서 앞에서 봤었거든. 자, 여기서부터 선생님은 글을 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주어진 문장은 딴 거 없어. 역접을 나타내는 포인트죠. 역접이라는 것이 A와 B로 나뉘는데 내가 A와 B에 해당되는 단어를 지금 알고 있습니다. 3번은 첫 번째 voluntary라는 단어에 표시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voluntary가 아닌 뭐를 찾아내야 돼? involuntary가 나오는 그 중간의 상황을 여러분들이 포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자. 참고적으로 3번 뒤, 5번 뒤에는 어떤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죠. 바로 앞에 있는 문장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voluntary 그리고 involuntary를 우리가 눈으로 찾으면 된다라는 거지. 자, 4번에서 voluntary 찾았고요. 그 다음에 5번에서 involuntary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flip side라는 이 문장을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될까?
그렇죠. 5번에다가 집어넣었어야 했었던 그런 지문이었습니다. 사실 소재라든지 그다음에 문장을 이해하는 것, 내용, 그다음에 해석까지도 전부 다 1학년에서 2학년, 2학년에서 3학년 어떻게 난이도가 올라가는지는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 푸는 방법은 어땠어? 동일했다라는 거죠. 내가 정확하게 문제를 풀 줄 아는지가 중요하고 내가 주도하면서 이 글을 읽어가야 돼. 그냥 펜으로 쭉 읽으면서 뭔 말이지 하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핵심을 딱 잡아가고 그 다음에 이 앞에는 어떤 내용, 그 뒤에는 어떤 내용을 유출을 하면서 이게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끌고서는 글을 마주해야지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문맥 파악하기도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6월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특강을 하나하나 같이 유형별대로 공부를 해왔었죠. 여태까지 공부했었던 것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서 6월달 모의고사에 좋은 성적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우리가 모의고사 끝나면 항상 기말고사의 변형 문제가 나오죠. 선생님이 2번부터는 고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기말고사를 대비하는 구문 분석 그리고 변형 문제를 매일매일 업로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모의고사 변형은 절대로 몰아서 하지 말고요. 하루에 지문 하나 또는 2개씩 꼼꼼하게 학습을 해서 기말고사까지도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6월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특강 여기서 모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맥 파악하기 반드시 오늘 알고 오늘 끝내시길 바랍니다.